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에 계엄령 관련 문건을 즉시 청와대에 제출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첫날인데 청와대가 국방부를 못 믿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회는 문을 열었고 여야는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관심 집중.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내일 예정대로 뽑힐 수 있을까요? 정치 구단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경제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서 이제 당의 혁신과 또 변화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고요. 그리고 정치 9단, 요즘은 12단으로 불리시는 평화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네. 12단이라고 처음 부른 건 김어준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남북관계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남북관계 예측을 잘 하시니까요. 네. 국회 문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이제 원 구성 다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다 정해졌고요. 네. 지금 막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저희 고정 출연하시는 의원님과 함께 고정 출연하시는 분 중에서도 뭐 안민석 의원 상임위원장 되셨고. 네. 그런데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청와대 비서실,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라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이번 6.12 재보궐선거에서도 겨우 130석입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 국회만이 과반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혁 입법, 주요 입법을 통과시키려면은 3분의 2,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사당 체제 때 190석으로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나가자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주, 우리 평화 정의 이걸 합치면은 157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라도 가지고 개혁 입법을 이끌어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구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구성은 여태까지 한국당이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40여일 협의를 했는데 허송세월 보냈는데 만약 157석으로 했다고 하면은 우리 천정배 전 대표 말씀대로 국회 개혁 입법이 필요한 특정한 상임위에서는 우리 157석으로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질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도 한국당에서도 원구성에 임해온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과연 개혁 입법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외통이나 국토교통위 같은데 주거 운영이 받아오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 즉 우리 과거 민주당이나 평화당이나 제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대북 정책을 관여하는 외통위 정보입니다. 지금 이제 원 구성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몽땅 포기했다고 하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러한 것을 여당이 백업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 이런 게 이제 청와대를 관할하니까 운영위원장 갖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당에게 주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법사위원장 가지고 욕심내다가 이런 꼴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개혁입법연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안하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평화정의 모임 그다음에 정의당 또 일부 무소속 의원님들 합치면 이제 157석 정도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은 이제 원구성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차차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랍니까? 민주당에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필요치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는 국회를 원만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네. 노동 정책 등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관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청문위원도 제가 됐는데요. 네, 네. 이루어지면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세 분 중에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좀 정체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국당, 다른 당에서 반대하면은 인준 안 됩니다. 네. 이때 개혁입법연대, 우리 평화, 네. 정의 의원 모임에서 네. 찬성해주면 통과되는 거예요. 네, 거의 이런 20석이 중요한 있으니까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도 당연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법사위 간사 되셨다고 하시니까, 근데 제일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 아마 그건 우리가 삼선의 여상규 의원이 네, 법사위원장 되나 봐요. 훌륭하신 분인데 네,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의와 평화,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원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간사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뭐 할까 70에 하다가 눈천방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이 이제 새로 자유한국당 가져가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처럼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 안 돼 하면 꼼짝도 못 합니다. 상정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원장 하면서도 똑같았어요. 예? 항상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네. 또 야당은 물리적으로 동물국회를 만들었었지만은 네.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반대한다는 게가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이 법사위원장 위에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법안 통과 안 돼요. 법사위원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어떻게 합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됩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더 협상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1년 반 돼 갔지만은 네.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한 건도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상황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고 가져갔기 때문에 네. 개혁 입법연대를 구성해서 법안을 토론을 하면은 네. 국민 여론이 뒤에서 받쳐주면은 한국당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회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싸우다 보면은 국민 여론이 무엇이 옳다라고 했을 때 조정해서 합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지해주면은 한국당이 국민 지지 안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 나가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 또 충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 이제 비대위원장 뽑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뭐 어떻게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종 직전의 모습인데요. 네. 당 깨려고 복당했나? 아마 이제 복당파를 친박계 의원들이 지적하는 김성태 원내 권한대행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요거는 아마 끝나고 나오는 구독의 겁니다. 소치로 또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도 오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서 이제 당의 혁신과 또 변화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내일은 이제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한 분을 그 중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 의원님들은 적어도 반발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전국위원회에서는 그냥 추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한국당은 가치 기준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깨져요. 깨진다고 하셨죠. 네. 네. 잘 봉합이 됐습니다. 잘 봉합돼. 아니, 아직도 또 지켜보긴 봉합은 안 해야 된 돼. 거예요. 지켜보긴 해야 돼요. 봉합은 네. 안 돼요. 네. 내일 또 피 터지게 싸우지만은 네. 지금 두 분 추천된 박찬종 전 의원이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분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로 개혁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되지만 안 깨지고 그대로 간다고요. 네. 그걸 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뽑는다고 뭐 들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준비위원장도 있고 권한대행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교황 추천식으로 뽑나 본데 오늘 의총하면서 의원분들이 쪽지로 나는 지금 5명의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수결로 뽑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저희 프로 출연하는 황영철 의원 말로는 이제 김병준 전 부총리가 될 것 같다 이런데 제가 뭐라겠어요? 네. 김병준 전 부총리가 부총리가- 제일 적당한 인물이고 그분이 된다고 아니, 그건 했잖아요. 뭐 지금 언론에서 다들 김병준 전 부총리 같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제가 그래도 먼저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누가 되든 어쨌든 김병준 전 부총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유한국당 내 친박은 어떻게 됩니까? 인적 청산한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인적 청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일부 건전한 보수에서 생각하는 그런 청산은 안 됩니다. 그래도 국회에는 현역 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총선 2년 후에 있을 총선에 인적 청산을 한다면 공천 칼질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저는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배치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어차피 그분들이 나머지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네. 또 표결을 하더라도 이번에 보십시오. 원 구성하면서 자기들이 제명한 두 국회의원을 국회 사무처에서는 정리 안 하고 상임위 배정 인원을 유리하게 받아가잖아요. 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서청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다른 분 한 분도 계시죠. 네.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불필요해서 탈당시키고 제명을 했으면은 그대로 원 구성하는데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익만 찾아가는 게 보수 한국당이에요. 인적 청산 쉽지 않고 그래서 개혁도 쉽지 않을 뭐 거다. 하는 척은 할 거예요. 네. 몇 사람. 그렇지만은 어차피 그분들이 한국당의 테두리 안에서 네. 함께 놀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일 장재원 의원께 한번 똑같이 한번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다고 하겠죠 뭐. 안상수 그냥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또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김병준 전 부총리 반대해라 뭐 이랬다고. 뭐 본인은 부인하는데 네. 제가 들어보지 않았고 또 흔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그 질문 왜 드렸냐면 이전에 왜 이도저도 안 되면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글쎄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네.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또 그 덕분에 오늘 예결위원장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고생 많이 한, 물론 아직 비대위원장이 뽑힐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고생 많이 한 안상수 비대위원장, 파란 옷의 안상수 비대위원장에게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지 한번 써보시죠. 네. 별로 편지 쓰고 싶지 않은데요. 쓸 말도 없어요. 그러나 네. 쓰라고 그러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상수 위원장 오늘 예결위원장 선임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 지역구 예산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대는 안 할게요. 왜요? 아마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정치인 중에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뭐- 아닌가. 네. 할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무사 관련해서 이제 민감한 질문들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무사 관련해도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좀 알고 계신 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문건들을 청와대에 전부 제출해라. 부대 간에 특히 기무사 개헌 문건 관련해서 부대 간에 소통한 문건들을 전부 제출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모처럼 외국에서 귀국하셔가지고 네. 오늘 이 무더위에 소나기 내린 것처럼 시원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5년간 군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고 개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쿠데타만 한 군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댓글 달고 민간인 사찰하고 했는데 또다시 기무사에서 저런 쿠데타 모의를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국방장관한테 보고했느니, 국방장관은 청와대한테 했느니, 무슨 기관에 결국 감사원장이더라고요. 슬쩍 물어봤느니, 네. 뭐 수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건 명확하게 밝히자 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하셨다. 네. 아주 소나기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 부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저거 보고받고 네. 몇 개월간 숨겼고 또 뭐 청와대에 보고했느니 네. 또 뭐 감사원장하고 상의했느니 네. 이렇게 의문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보고해라. 네. 가져와라.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제 김의겸 대변인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백브리핑, 저희가 그냥 뭐 잘 아시겠지만 백브리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 이 계엄사, 기무사의 계엄 문건 관련해서 어떤 문서들이 오고 갔는지를 좀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또 실행 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에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예. 숨긴 건지라고 표현하셨지만 예. 송영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청와대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외부에 이제 뭐 확인했다, 문의했다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감사원장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송영무 국방장관은 근데 궁지에 몰리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저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설화에 많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정치하고 거리가 멀고 국방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주에 모 방송에 나가서 그분은 좀 유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모든 언론이 의혹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가지고 송영무 장관 문제 있으면 사임시켜야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일을 잘 처리하지는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3월에 보고 받았다면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 문제를 터뜨렸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군은요 본래 계엄에 대해서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을지 연습 같은 거 할 때도 계엄에 대해서 전부 그 도상 연습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또는 어떤 범위까지 관계가 됐느냐. 네. 지금 말씀한 뭐 수방사나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모르죠.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물어물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어물어물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또 국방부가 송 장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네. 저게 자, 간략하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보고는 했다는 거예요.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네.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네. 그리고 그때 촛불 그러한 중요 사항으로 봐서 국방부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청와대에다 안 했다. 청와대가 상위기관입니까? 국방부가 상위기관입니까? 저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군을 감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털고 엄격하게 수사해서 지금 네. 순수하게 연습했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국방부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 호도하고 덮어나가려고 하니까는 더 의혹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이제 이 개헌 문건이 있는 걸 송영무 장관이 안 다음에 외부기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처음에 이랬다가 또 지금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석연치 못하기 때문에 네. 국군 통섭분자인 대통령께서 가져와라. 직접 한번 보자. 네. 그러나 군수사는 군수사대로 엄격하게 해라. 아주 잘하신 거 아니에요. 네. 왜 자꾸 의혹을 키웁니까? 네. 그리고요, 촛불혁명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관련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검토해달라라고 했다든지 의뢰를 했다든지 또는 합참에서 했다고 모르는데 네. 왜 기무사에서 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스텝은 좀 꼬인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만 내놓고 보면 국방부 장관은 그 문건 보고 들은 다음에 보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한테 물어도 보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또는 지금 터뜨리는 게 이게 시기상으로 안 좋구나 생각했다는데 대통령은 훨씬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진행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청와대에도 누군가한테 지금 간략하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로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는 누가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지 네. 유무도 확인돼야 돼요. 그 부분도 확실히 해야 그렇죠. 한다. 네. 청와대도 그렇기 그때 때문에 분명 듣긴 들었는데. 지금 네. 현재 여기에서는 기무사가 군이 국방부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의혹은 자꾸 생긴다 이거죠. 네. 이걸 불식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아니랬다 이런 뜻이군요. 청와대가 그렇게 과잉 봅니다. 반응한 게 아니고. 예, 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네. 감사원장한테도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물으면은 네.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처리했으면 안 되죠. 써서는 안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일제 청와대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원래 별명이 문모닝이셨잖아요. 본래 그랬죠. 일찍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예. 많이 바뀌신 건가요? 많이 바뀐 게 아니라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 이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합니다. 네. 또 바로 잘하고 계시고 네. 그렇지만은 최근 경제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합니다. 네. 그걸 질문하면은 제가 지적을 하죠. 네. 그렇지만은 저렇게 선명하게 숨기지 않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것을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탁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 조치는 아주 시원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정보통으로 알려져 계시니까요. 그 문건은 기무사가 도대체 왜 만들었고 뒤에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보려고 하는 소위 5.16, 5.18, 12.12 군사혁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법사위 간사이신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최고직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